안녕하세요, 팩트남입니다. 해당 영상은 긴 명절 연휴를 끝내시고 집으로 돌아오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졸음운전하시면 안됩니다. 얼마 전 소개해드린 영국 의회의 국방위원회의 직회 보고서 내용을 들어보시고 잠 깨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국이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끝내면서 독일을 보냈더니 이제 어리버리한 일본이 들어와서 앞으로 G캡 사업이 힘들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G캡을 성공적으로 개발한다고 해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훈련기가 없다고 한탄스럽다라는 내용 또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이 오십니까? 자, 영상 시청하시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명절 연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사는 이탈리아 군사 전문지 디 에이비에이셔니스트의 내용입니다. 바로 영국, 이탈리아, 일본이 준비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 G캡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2025년 1월 14일 영국 의회의 국방위원회에서 그간 진행된 G캡의 상황과 향후 전망, 그리고 방향에 대해서 정리한 보고서가 올라옵니다. A4 용지 대략 40페이지의 이 국방위원회의 G캡 보고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G캡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탈리아 군사 전문지 디 에이비에이셔니스트가 해당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고 또한 기타 내용을 보강하여 보고서 내용을 이야기로 잘 풀어내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는 구독자께서 제보를 해주신 내용이고 오늘의 관전 포인트는 G캡 그룹 내의 일본의 역할입니다. 기사의 제목은 영국 보고서, 기존의 틀을 깨고 지난 실수를 피하지 않는다면 G캡을 2035년까지 완료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기사의 브리핑 내용입니다. 2025년 1월 14일 영국 의회 국방위원회에서 G캡의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위원회는 2035년까지 G캡을 완료하는 것은 야심찬 목표, 즉 욕심이 과하다는 뉘앙스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현재까지는 어찌어찌 진행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지금부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여러 작은 범위를 나누어서 G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내용을 분류를 해보자면 관계, 돈, 능력, 훈련, 그리고 인적 자원 및 산업 역량으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입니다. 2035년이라는 개발 타이밍의 목표가 새 파트너, 즉 영국, 이탈리아, 일본이 기존 기체의 운용 수명 종료 시점이라는 관점에서 모두 일치한다라는 공통적으로 의미 있는 시점이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과 이탈리아가 전투 항공 분야에서 조별 과제 경험이 있었던 사실과 다르게 일본은 이번 G캡 프로젝트가 다른 국가와 대규모 방산 협력을 하는 첫 번째 프로그램이라 영국의 국방위원회는 이를 일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그간 방위산업과 관련하여 많은 부분을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했기 때문이라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영국의 위원회가 일본에 방문했을 당시 일본 특유의 헌신적인 성향, 그리고 관련 산업 부문에서 그 역량이 신뢰할 만하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G캡의 초기 파트너로서 계약 직전까지 갔던 스웨덴, 독일과 얼마 전까지 이야기되었던 사우디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여전히 추가 파트너를 영입할 수 있는 길은 원칙적으로 열려 있다라고 하지만 2024년 12월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의 브리핑을 언급하며 G캡 참여 조건을 그리 만만치 않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레오나르도는 브리핑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새로운 추가 파트너가 들어오게 된다면 해당 국가는 자금 능력뿐만 아니라 산업 역량 역시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제가 소개해드린 브레이킹 디펜스의 사설에서 일본은 자기 밥그릇 때문에 사우디의 참여를 반대했다 전해드렸는데요. 그러면서 당시 이탈리아는 그리 까다롭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탈리아의 입장이 이처럼 확고하니 사우디의 참여는 더욱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각국 간 그리고 산업 간의 복잡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G캡 프로그램은 신중한 관리가 필요하며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기 위해 새로운 조직에 충분한 권한이 필요하다 위원회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관계에서 확실한 선이 없었던 유로파이터 타이푼처럼 일부 국가의 반대, 즉 독일이겠죠.
아무튼 일부 국가의 반대로 다수의 국가가 찬성을 해도 수출하지 못했던 예를 들면서 새롭게 태어나는 조직의 힘을 강화함으로써 이런 갈등은 반드시 피해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새로운 조직은 제가 얼마 전에 소식을 전해드린 조인트 벤처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경험상 글로벌 프로그램은 진행하기 어렵다고요. 그래서 꼭 독립법인을 세워야 된다고도 말씀드렸고요. 자, 그 영상이 궁금하시면 더보기란에 남겨드릴 테니 꼭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정리가 되었고, 다음은 돈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영국 국방위원회는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차세대 공중 우익이 엔가드 사업을 언급하며 G캡 역시 비용 절감의 가능성이 핵심 요소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국이 이미 20억 파운드, 한화 3조 5천억 원을 먼저 투입한 상태에서 앞으로 10년간 120억 파운드, 한화 21조 2,500억 원을 더 투입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각국 간의 업무 효율성과 신속한 결정 능력에 따라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을지 결정이 될 것이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런 투자에 대한 보상은 원활한 전투기 수출밖에 없을 텐데요. 위원회는 특히 유로파이터에서 그간 독일의 거부권을 언급하며 이러한 독일의 거부권 행사가 영국의 전투기 항공기 분야에서 큰 영향을 미쳤으며 영국의 좋은 기회를 저해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독일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G캡 그룹 간에서는 그간 있었던 상대방의 거부권에는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국 국방위원회는 이 수출을 방해할 수 있는 새로운 구멍, 즉 빵꾸 국가가 생겨났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딜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 이웃국가 일본입니다. 영국 국방위원회의 보고서의 표현에 따르면 일본의 방산장비 수출의 무경험이 타이푼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G캡 참여자들에게 독특한 도전 과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 너 또 일본 싫어한다고 일본 너무 까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 또 계십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원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거 보시면 자, 일본이 방산 수출자로서 이 무경험이 is likely to present unique challenges. 독특한 도전 과제를 줄 가능성이 있다. 누구에게? For G캡, which were not in evidence for Typhoon. 즉, 타이푼에서는 이 경험하지 못했던 G캡 참여자들에게 이런 독특한 도전 과제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수출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일본이 이러한 수출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즉 영국 국방위원회는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일본 스스로가 법률적인 부분 그리고 산업적인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G캡 보고서의 경제적 측면의 분석까지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 편 2부에서는 능력 항목부터 다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영국 국방위원회의 G캡 보고서 2부 내용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위원회는 향후 개발할 G캡의 전투기 능력에 대해서 다소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듯한데요. 현재 G캡은 표면상 6세대 전투기를 지향하고 있으나 이 6세대 전투기라는 정의는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6세대의 정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 중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 정의, 즉 6세대의 능력이라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입으로만 떠들고 눈에는 보이지 않는 기능으로 6세대라는 용어를 남용하고 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G캡의 정의를 5.5세대다 아니면 6세대다 등 세대로 구분하는 것보다 차세대 전투기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허상의 기능으로 G캡의 요구사항을 특정하는 것보다 구현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능력으로 G캡의 요구사항을 밝히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능력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거리 작전 능력. 두 번째, 더 높은 페이로드 능력. 세 번째, 보다 향상된 스텔스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방대한 정보 처리 능력과 막대한 정보를 통합할 수 있는 능력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와 관련된 능력에서 핵심은 적보다 많은 정보를 취하고 분석한 후에 이를 활용하여 정보 우위를 점하는 것이 핵심이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방대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AI 능력이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GCAP 그룹은 미국의 엔가디의 CCA처럼 협업 전투기와 비슷한 개념으로 ACP라는 협력 플랫폼 운영을 예정 중인데요. 이 ACP가 2030년까지 전력 구조의 핵심이 될 것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미국의 차세대 공중우위기 사업 엔가드에서 CCA의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는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당시 기사에서는 엔가드의 다양한 요구 조건으로 기체 가격이 상승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엔가드의 핵심 기능의 일부를 CCA로 넘기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영국의 ACP 운영 강화 목적은 미국의 경제적 측면이라는 목적과 다소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AI를 사용한 협력 플랫폼의 활용 기대는 미국만큼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영국은 다양한 작전 영역에서 협력 플랫폼으로부터 얻어지는 방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GCAP의 미래지향적인 운용 능력을 실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GCAP의 능력 중 이 방대한 정보 처리와 통합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체화된 능력을 가지고 첫 비행을 27년에 성공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일부 도입부에서 영국 국방위원회가 2035년이라는 개발 목표는 다소 욕심이 과한 플랜이다, 본인들이 이야기를 했다 말씀해 드렸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다소 앞뒤가 맞지 않은 개발 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훈련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바로 훈련기의 부재라는 주제입니다. 영국은 호크 훈련기를 개발하여 성공적으로 운용 및 수출한 사례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사실들은 과거의 영광일 뿐입니다. 이미 4년 전 훈련기 사업과 관련하여 라인 폐쇄 및 대다수 경험 있는 인력들의 해산이 이루어졌는데 이 때문에 훈련기 설계 및 제조 분야에서 수십 년간 축적한 기술과 제조 능력을 상실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재생성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추가로 들 것이라 영국 국방위원회는 영국의 훈련기 산업의 현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호크 훈련기의 가용성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당장 영국의 조종사 훈련에 어려움이 있고 향후 몇 년 내에 어쩔 수 없이 해외에서 훈련을 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국 공군 참모총장의 발언을 언급한 내용으로 전반적으로 이러한 사항들은 영국에서 훈련기의 가용성과 조종사 훈련 과정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국 국방위원회는 호크 훈련기를 대체하면서 동시에 GCAP의 훈련 요구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훈련기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영국의 스타트업 에어럴리스를 언급하는데요. 해당 기업은 모듈형 훈련기를 개발하는 회사로서 국방위원회는 이 기업과 함께 GCAP의 훈련기 개발을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의회의 의원의 보고서에서 사적 기업을 찍어서 공적 사업을 제안한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가적으로 이 상황이 심각하고 호크 훈련기를 대체할 만한 솔루션이 얼마나 없으면 이런 발언들이 나왔을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T-50 개발은 정말로 옳은 결정이었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인적 자원과 산업 역량에 대한 보고서 내용입니다. 이미 유로파이터 타이프는 주요 설계와 생산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전투기 설계 능력과 제조 역량에 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24년 초까지 타이푼에 대한 주문이 없다면 2030년 전에 관련 시설들이 종료 및 없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설계 및 제조 능력에도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GCAP의 대량 생산 시작 전에 인적 자원과 시설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라는 의문이 해당 분야에서 가장 큰 도전 과제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푼의 추가 수출 확보가 필요하며 이러한 생산의 확보로 공급 및 생산 파이프라인, 즉 안정적인 생산량의 보장이 매우 중요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G캡은 이미 3,000명 이상의 인력이 투입 중이라 밝히고 있는데요. 이는 G캡의 성공을 위해 충분한 인력이 아니다 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현재 타이푼의 설계 및 제조를 위한 인적 자원의 확보가 G캡의 성공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영국 국방위원회의 G캡 보고서 요약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인적자원 대목을 보면서 앞으로 엔지니어 수요는 정말 많아지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채널에 20대 남성분들도 다수 계시는데요. 엔지니어를 꿈꾸는 우리 젊은 대한민국의 인재분들, 엔지니어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수학, 과학 못지않게 또 매우 중요한 능력이 영어입니다. 매일같이 영어 공부를 2시간 이상 기본적으로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럼 향후에 저런 G캡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자, 그리고 해당 내용은 정책의 측면에서 글로벌 프로그램의 문제와 방향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글로벌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실무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싶은 분은 고정 댓글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영국 국방위원회의 G캡 보고서를 리뷰해 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